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 중입니다. 올해 저는 투자원금 1억 3천만 원으로 1,000만 원 배당금을 받기 위해 작년 연말부터 철저한 계획하에 투자 중이며 구독자 여러분들과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봄에 받을 배당금의 규모가 1년 중에 가장 크죠. 지난 2월 27일 우리금융의 실질 배당 기준일을 끝으로 저의 모든 종목의 올봄 배당 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작년 한 해 5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었고 올해에는 1,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에 4번을 받는 배당금을 작년 대비 매분기 2배의 배당금을 받아야 산술적으로 목표 배당금 1,000만 원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봄에 받은 배당금은 총 185만 원이었고 올 봄에 받아야 하는 목표는 그 2배인 370만 원이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금융주 급등으로 인하여 예전보다 낮은 배당 수익률, 이것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높은 주가에도 계획대로 배당금을 늘리려고 했던 이유와 매매를 하면서 어려움을 공유하고 그 결과로 제가 보유 종목별로 얼마의 배당금을 올봄에 확보했는지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분기 배당금 기준일에 어떻게 하면 상대적으로 싸게 배당금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금융주가 관심을 받기 전인 1월 중순까지만 해도 저의 1,000만 원 배당금 받기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금융주 급등으로 인하여 저는 원칙대로 분할 매도를 하였고 그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이제는 막상 밸류업 결과도 나왔고 저는 그동안 높아진 주가에 매도로 현금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급등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만약 내가 안 팔고 꾸준히 보유했다면 이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지난 영상으로도 남겼습니다. 장기 배당 투자자는 주가와 상관없이 꾸준히 모아야 한다. 아니면 일정 부분 차익 실현 후 다시 모아야 한다. 제 예상처럼 영상을 보셨던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제 영상 댓글에 글을 남겨주신 시청자님의 의견인데 둘 다 일리가 있었고 저도 일정 부분은 둘 다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결과는 항상 다를 것입니다. 다시 저의 매매로 돌아와서 저는 이렇게 이번 봄에 받을 배당금 확보 전략을 세웠었습니다. 2022년 연말에는 배당 기준일이 일괄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전략을 짤 수가 없이 내가 그동안 모은 배당 수량만큼만 배당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당 기준일은 종목별로 달랐었죠.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었죠. 기존과 같이 12월 말에 배당 기준일인 종목군, 다른 부류는 금융주와 같이 2월 말에 배당 기준일인 종목군. 그래서 저는 1차 목표로 12월 말에 배당 기준일인 종목을 최대한 많이 매수해서 배당금을 확보한 후 12월 말 배당 기준일 종목이 배당락 이후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하여서 금융주의 비중을 2월 말까지 늘리려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는 2월 말에 제가 보유한 금융주 3개의 배당 기준일도 나뉘었습니다. 2월 26일은 하나금융지주, 2월 27일은 우리금융지주, BNK 금융지주죠. 여기서 BNK 금융지주는 목표 수익 80만 원을 달성 후 정리를 할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배당 기준일이 다르다는 점을 한 번 더 노렸습니다. 즉 하나금융지주는 2월 26일 많은 수량을 확보한 후 다음날 일정 부분을 정리한 후 정리한 돈으로 다음날인 2월 27일 우리금융을 더 많이 매수해서 최대한 배당금을 많이 확보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운이 좋게도 하나금융 배당 기준일인 2월 26일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부가 발표를 하였는데 기대에 비해서 실망한 정책으로 인하여 하나금융의 주가가 10%까지 떨어졌고 저에게는 드디어 기다리던 20일 이동평균선 아래 가격까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동안 저의 주식계좌 RP에서 쉬고 있었던 저의 현금들이 이날 대거 투입을 했습니다. 직전 거래일이었던 2월 23일 금요일 저는 하나금융 보유 수량이 389주였는데 2월 26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3시 30분 장 종료 후 주가 수량은 460주,
하루에 71주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하나금융은 한 주당 1,600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 배당락인 만큼 주가 하락이 1,600원 이내에서 떨어진다면 주식을 팔고 우리금융을 사려고 했고, 다행히 다음날 전날 2월 26일인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이루어졌고 하나금융의 주식을 46주를 다시 시장에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27일 우리금융 주식 수량을 늘리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지만 이미 전날 2월 26일에 우리금융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미 330주를 샀기 때문에 2월 27일 배당 기준일에는 26주만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금융을 끝으로 저의 연 1,000만원 배당금 받기 프로젝트의 중요한 1분기 배당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수량과 주당 배당금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 받게 될 예상 배당금은 346만원입니다. 진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았는데도 목표 배당금 370만원에는 24만원이 부족하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작년 연말부터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면서 진행했던 봄에 받을 배당금이었습니다. 이제는 또 쉴 틈이 없습니다. 5월에 받을 배당금은 3월 말일날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부족했던 24만원을 메우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금융주 상승으로 저의 포트폴리오는 아직도 30% 가까운 현금 비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20일 이동 평균 가격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최대한 비싸지 않게 주식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K텔레콤의 비중도 같이 늘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배당금을 최근 늘려줬다는 하나의 시그널을 SK텔레콤이 시장에 보내줬죠. 이 시그널에 대한 장기 배당주 투자자인 저의 대답은 일정 부분 투자 비중 확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량이지만 SK텔레콤의 분할 매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하락을 한다면 저의 배당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을 신규로 편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